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18일이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기준금리는요, 2016년이죠. 6월에 1.5%에서 1.25%로 인하시킨 이후 지금 3년 1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 0.25포인트씩 올린 뒤 지금 8개월 만에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국은행 안팎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는 8월 30일을 유력시 했습니다. 저 역시도 7월 18일은 동결하고 8월 30일경에 인하시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참 예상 바뀝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을 했는데요. 오늘 수정 발표된 전망치를 보게 되면 2.5%에서 2.2%로 무려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2.2%로 제시한 이유는 주로 수출 부진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큰 요인이 됐습니다. 잠재 성장률 수준을 2.5%로 본다면 올해 전망 2.2%도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이 총재는 전했습니다. 1분기 역성장을 했죠. 마이너스 0.4에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으리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기에는 성장 둔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수출도 부진하고 기업들의 투자도 부진되고 내수 부진에 고용 회복이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거기에다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은 것도 금리 인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고 한일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지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입장을 밝힌 이상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30일이나 31일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 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0일 의회에서 7월 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미리 반영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린 셈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어차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달 말에 인하시키면 역시 한국은행도 8월 30일 날 또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미리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한마디로 경기 부양 활성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많이 쓰게 하려는 것이다. 즉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 공조론과 맥이 닿습니다. 시장 일각에선 금리 인하가 이번 한 차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포인트를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재는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며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금리를 섣불리 더 내렸다간 경기 대응 여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 최근 집값의 불안 조짐 등에 따른 신중론도 만반치가 않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장적 재정 지출에다 금리 인하까지 가세하면 성장세가 살아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낙관론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 원격 의료 같은 사업조차 기득권 구도에 막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과연 투자가 활성화가 될까 의문이 갑니다. 소득주도 성장 실험과 노동 편향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한 아무리 세금을 퍼붓고 금리를 내려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실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점,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즉 시장 참가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집값이 급등하지 않으나 높은 호가 유지, 매도자의 매물 철회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나타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격 급등이라든가 거래량 증가 등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등 정부의 추가 규제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분양가 심사 강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 시사 등 추가 규제를 발표한 것과 다른 움직임이라는 지적입니다. 엇박자 지적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한 것은 경기 부양이 부동산 안정화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최근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악화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초반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향후 한국은행이 정책 방향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물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추가 규제 대책 예고 등 시장 여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경기의 조정 흐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만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막대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파급력은 과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